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 1번은 그 화학의 유용성 관련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생 A가 작성한 캠핑 준비물 목록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기억, 니은, 디귿 각 물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계속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그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그 보기에 하나 쓱 넣는 그런 형태가 되죠. 거기에서 첫 번째 기억, 동그라미 기억, 나일론은 합성섬유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할 때 나중에 합성섬유하고 천연섬유 그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니은은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주 나왔지만 탄소화합물하고 그다음에 탄화수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확실히 해놓으세요. 그래서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만 돼 있는 거고 탄소화합물은 탄소 베이스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 그래서 니온도 맞고 다음에 디귿, 숯.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대부분 문항들은 열이 발생한다. 또는 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진다 등으로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다 명시해놨는데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 두 가지는 따로 정리 좀 해놓으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연소.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자체는 이게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이 숯을 내가 연소시켰다니까 열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태 변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또 열을 흡수하는 거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되거나 액체가 고체되거나 이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요 두 가지는 따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예, 요걸로 1번 정답은 기니디가 되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그 2번은 그 가설과 관련된 가설이라는 형태, 가설과 탐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묻는 건데,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설에서 탐구 과정을 보면 금속 결합 물질 X하고 이온 결합 물질 Y를 결국은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화학에서 적용된 개념은 이 물질을 보고 애가 금속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또는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걸 우리가 보시면 되고 금속 결합 물질은 그렇죠. 금속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 부르는 것들은 뭐 탄소, 흑염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분자가 있다는 걸 좀 구분을 좀 해놓고 여러분들 내 개념을 정리 좀 해놓으세요. 문제는 되게 쉽죠. X는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금속이 아닌 거를 죄에다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과 비금속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금속이 없는 것들 그리고 N은 금속만 있으니까 날리시면 남아있는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선지는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은 그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의 기본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야, 네가 화학 반응식 세울 수 있어? 또는 개수비 구할 수 있어? 개수비가 뭐예요? 반응 몰비잖아요. 그렇죠? 또는 질량비 구할 수 있어? 질량비가 뭐죠? 예, 반응 질량비죠. 따라서 그들의 변화값을 네가 이 식에서 찾을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한계 반응물 잡아가지고 남아있는 반응물은 누구고 반응 후에 생성물은 얼마인지 그걸 계산할 수 있냐 기초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하고는 좀 다르죠.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든 거고 얘는 그런 자료 해석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뭐 사칙연산 계속 그런 거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 봐봐 내가 식을 세워줄게. 요 앞서서 수능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실린더죠. 실린더 2개 해가지고 니네 여러분들로 하여금 식을 세우게 또는 개수비를 구하게 한 다음에 질문들이 나왔고 얘는 다시 좀 더 이전 형태로 해가지고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줄게. 저걸 가지고 좌우의 원자수가 똑같도록 개수를 맞춰봐. 개수 맞췄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 찾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해봐. 그 내용이에요. 따라서 개수 맞추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복잡한 걸 1로 두시면 되는데 요거 5니까 내가 요걸 2로 둘게요. 오케이? 그러면 A가 4개니까 N은 4가 되고요. B는 10개죠? 근데 여기에 8개 있으니 여기 B 2개 있으면 되니까 스몰 b는 1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반응물 어떻게 잡는다 했어요? 그렇죠. 그 개수 B라는 건 반응 몰비인데 각각의 물질의 몰수 나왔으니까 이 몰수를 개수와 비교를 해야 되죠. 따라서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AB2죠? AB2 개수 얼마예요? 4잖아요.
따라서 4로 나누시고 B2의 개수 1이죠. 따라서 B2의 양모를 우리가 B2의 개수 1로 나눈 다음에 N은 4분의 4고 N은 1분의 2니까 그 값이 작은 게 한계 반응물. 따라서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은 AB2가 되고요. 그럼 위쪽 반응하고 같은 양만큼 반응했냐? 또는 2배 더 많이 반응했냐? 3배 더 많이 반응했냐? 또는 뭐 2분의 1배냐? 3분의 1배냐는 한계 반응물의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즉 주어진 물질을 개수로 나눴을 때 값 얼마예요? 4분의 4니까? 그렇죠. 따라서 현재 이 반응은 위쪽 반응의 개수와 같은 양만큼 반응해서 한 배라는 거 끄집어내시면 똑같은 양이니까 AB2는 4 빼면 되고 4 뺐으니까 없죠 뭐. 다음에 B2는 1 빼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2몰에서 1을 빼게 되면 남은 반응물의 양은 1 이렇게 떨어질 거고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은 더해주는 거죠. 생성물 N은 2몰만큼 더 생성됐으니까 더해주면 되고 따라서 생성된 이 녀석은 2라고 딱 계산하시면 답은 2분의 1 나오겠죠. 맞는 거 4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화학 반응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이 아니죠. 거의 기초죠. 네. 그래서 조금만 해놓으세요. 이건 넘어갑니다. 네, 4번 문제는 화학결합 모형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각각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이게 박스가 쳐져 있으면 이온 결정인 거고, 그렇죠? N은 뭐 박스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뭐 분자 쓴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공유결합을 할 때는 전자 한 쌍 있을 때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거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계산해내면 여기 N은 전자 하나짜리 수소가 되고요. 그렇죠? 수소가 2개 있네요. 따라서 W가 수소다. 그리고 H2에 X는 수, 헬리, 벨붕, 탄질산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껍질 2개니까 2주기에 가장 바깥 껍질에 본인 전자가 6개라서 2주기 16쪽 산소 하셔도 되고 또는 결합을 2개 할 수 있네. 그러면 산소구나. 비공유가 있으면서 결합 2개 하니까 산소구나.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괜찮죠. 따라서 X는 산소가 된다. 다음에 여기 얘가 전자 하나짜리니까 수소. 그렇죠? W는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은요. 수, 헬리, 벨붕, 탄질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가운데는 질소, N은 질소. 거기 우리 Y가 질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은 수, 헬리, 벨붕, 탄질, 산 하시면 되니까 X 구했잖아요. HNO다. 다음에 세 번째 ZX2. 여기에서 X가 요게 산소잖아요. 그래서 O2고 가운데 Z는 수, 헬리, 벨붕, 탄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그렇죠? 또는 공유결합 4개 하고 있으니까 탄소다. Z는 C. 그래서 원소를 다 구하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는 이제 분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자 형태도 알고 있으면 되죠. 알아두는 게 좋죠. 따라서 기억 보기부터 내용 정리 조금만 들어갈게요. 자, W2X는 무극성 분자냐 했는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극성 분자. 즉 다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극성 분자로 취급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중심 원자에 그렇죠. 비공유가 있는 거. 그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으면 너는 극성으로 취급해버려도 된다. 그래서 W2X인데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가 있잖아요. 비공유가 있으니까 너는 극성 분자다라고 잡는 거고요. 다음에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때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걔도 극성으로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요 2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면 무극성 분자 취급하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고교 과정에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찾는 거는 1도 아니지 뭐. 다음에 니은 보기 WYX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냐 했습니다. WYX가 뭐냐 하면 H,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이렇게 손 2개 산소 잡는 거잖아요. HNO잖아요. 중심에 비공유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X는 이 녀석 얘기하고 Y는 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W는 애거든요. 그럼 전기음성도 어떻게 돼 있어요? 1위가 플로린, 2위가 그 옆에 산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 있을 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는 건 걔가 음성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질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 전자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N은 부분 음전하를 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전자는 그렇죠.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은 보기 WXY에서 X는 부분 음전하를 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디귿 결합각. WYX하고 ZX2인데요. ZX2는요. 이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CO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전자쌍이 두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각은 몇 도? 180도. 그런데 HNO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짠짠 그다음에 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쌍이 몇 방향이에요? 예, 그렇죠. B궁유까지 해서 세 방향이기 때문에 결합각은 이게 좀 더 오므라들겠네요. 따라서 180도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구분형 구조예요. 따라서 결합각은 WYX보다 ZX가 더 큽니다. 틀렸죠. 예, 그래서 요 문제 4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화학결합 모형을 줄게. 그 모형을 보고 각 원소가 누군지 찾고 그리고 얘는 분자만 줬으니까 기본적인 분자에 대한 개념, 분자 구조를 보고 그 녀석을 이해하는 거.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리고 기본적인 분자 구조나 결합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만이네요. 결합각 묻는 건.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가 되죠. 다음 가겠습니다. 네, 5번 동적표형 문제입니다. 그 동적표형인데 물의 양을 좀 서로 다르게 했어요. 물의 양을요. 따라서 이제 그 비커는 비커 사이즈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물의 양도 다르고 비커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평형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바뀌었다 다르다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적표형 특히 그중에서 상표형 문제는 첫 번째 이거 무슨 속도? 그렇죠. 증발 속도. 그 다음에 표면으로 들어오면 응축 속도에서 우리가 세 가지 보잖아요. 동그라미 1번 증발 속도는 온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평가원 이 모든 문항은 온도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비교한 문제가 없었어요. 따라서 여기도 보시면 온도는 일정하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0% 온도는 다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증발 속도가 다 같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비커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와 나의 증발 속도는 똑같더라.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이 2번.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은 것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제 평형에 도달했는지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예. 이게 친절하게 써주기도 해요. 야, T1에서 평형이야. 이 새끼는 T2에서 평형이야.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은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같다. 따라 속도가 같으니까 속도의 비는 1대1. 그리고 각 물질의 양은 예 그렇죠. 같다가 아니고 일정하다. 각 물질의 양은 같다가 아니고 일정하다.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응축 속도는요. 그래서 요즘 잘 알죠. 이제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의 몰 농도에 비례한다죠. 따라서 여기 몰수는 상평형이니까 초중기 기체의 몰수고요. 여기에 부피는 그렇죠. 기체의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시면 차분하게 푸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푸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죠. 자, 그래서 가에서는 T1일 때, T1일 때 이때 평형이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놓고 그럼 평형이니까 이거 고체 설탕의 질량이잖아요. 아차 미안합니다. 상평형인 줄 알았어요. 설탕이네요. 네, 신나게 갖다 내가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용의 속도, 이거는 석출 속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 녹아 있는 설탕의 양, 이거는 전체 용액의 부피 보시면 되죠. 용액의 몰 농도예요. 자, 그래서 고체 설탕의 경우, 고체 설탕의 양이 이때부터에는 평형이니까 같겠죠 뭐. 그럼 평형 전까지는 내가 고체 설탕을 먼저 넣었으니까 계속 녹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고체 설탕의 양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일정해졌다죠. 자, 그런데 나에서는 T2일 때 이때 평형에 도달했답니다. 그럼 이때까지 고체 설탕의 양은 그렇죠.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문제를 풀면 기억보기 X하고 B는 같냐? 그럼요. T1부터 N은 동적 평형이었기 때문에 양은 일정하다가 되고 다음에 T1일 때 나에선 우리가 동적 평형이 뭐예요? 그냥 정적 평형이면 평형이 정적 평형이라면은요. 정반응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동적 평형은 뭐죠? 그렇죠.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은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정반응을 우리가 용해라고 치면 역반응은 석출이거든요. 따라서 평형이 됐든 평형이 되지 않았든 간에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왜? 가역반응이니까.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한번 현재 현행 교과서에서 초창기부터 물어봤던 개념 중 한 개입니다.
주의하시고 다음에 디귿 T2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T2일 때 가는 여전히 평형이죠. 평형이면 이 두 개 속도는 같기 때문에 가값은 1이 되고요. 나는 T2일 때 이제 평형이 됐다라고 했으니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역시 같은 지점이 되죠. 따라서 애도 1이 됩니다. 따라서 크다가 아니고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가 됩니다. 됐죠? 예.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네, 6번은 이제 원소 X하고 염소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X는 금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이온이 X는 E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X가 E 플러스 Cl이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화학식은 뭐죠? 예, XCl2다라고 쓸 수 있죠. 뭐 저기 써놨으니까요. 전체 전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구성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거 첫 번째 1몰이 있다면 X 하나, Cl 2개. 전체 이온은 몇 몰? 예, 3몰이다 해서 기억 보기는 바로 풀 수가 있고요. 다음에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Cl-는 전자 배치가 네온이란다. 아르곤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르곤과 같을 때 이 녀석의 전자는 몇 개? 18개가 있죠. 근데 저기 화합물 1몰이니까 1몰에는 Cl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Cl2에 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 2를 곱해버리면 36개가 되죠. 근데 합쳐가지고 46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E 플러스인데 전자 배치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에 전자가 몇 개? 그렇죠. 10개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XE 플러스에 있는 전자가 10개니까요. E 플러스 뜻이 뭐예요? 양이온 플러스 양성자가 2개 더 많다 이 뜻이지 뭐. 따라서 전자는 10개인데 실제 이 녀석의 양성자는 2개 더 많으니까 양성자는 몇 개? 12개. 양성자 수가 바로 뭐죠? 원자 번호죠. 따라서 X는 원자 번호 12번이 누구? 예,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3주기 원소죠. 이게 기본적인 제 질문이고. 자, 니은복입니다. X, 금속입니다. 걔가 금속인 걸 알고 있어야죠. 따라서 금속 고체는 연성과 전성이 있다. 요거 금속 결정의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다음에 X는 마그네슘이니까 몇 주기 원소? 그렇죠. 3주기 원소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니디가 전부 다 되겠네요. 됐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분자죠. 분자 기본. 그림은 분자 카나다의 구조식을 이제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그냥 일자로만 다 썼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결합을 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소는 손 몇 개 잡죠? 4개 잡죠? 플로리는 손 하나 잡는 애잖아요. 공유결합 하나 하는 애. 자, 그러면 플로리는 결합 다 했고 탄소가 4개를 결합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선 2개 더 그어주면 되죠. 그래서 가는 끝났고요. 나는 손 하나 됐고 산소는 공유결합 2개 할 수 있으니까 구조 끝났죠. 다음에 다는요. 질소는 셋, 그 다음에 플로린 하나씩 다 끝났네요. 가에만 다중결합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이제 풀면 끝나죠. 뭐 더 있습니까? 기억.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 보기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분자 말고 결합이요. 그래서 결합이 극성이냐 결합이 무극성이냐 구분을 할 때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면 N은 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N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죠. 전기염성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가에서 보시면 F하고 C, N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니까 N은 극성 공유 결합이고 여기는 같은 C끼리 붙어 있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는 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에는 삼중결합은 가에 있죠. 나에는 삼중결합이 없죠. 기본적으로 공유전자쌍수를 여러분들이 아느냐고 질문이고요. 다음에 공유전자쌍수는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도 1, 3, 1 해서 5개 세시면 되죠. 그래서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 7번 문제도 분자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물어본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8번인데 그 오비탈, 오비탈을 양자수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양자수 표현 나왔을 때 이 오비탈이 누군지 찾는 문제.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그렇죠. 첫 줄에 나오는 이 원소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소냐, 수소가 아니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수소라고 치면 수소의 특징 뭐 있어요? ES하고 EP의 에너지 준위가 같잖아요. 즉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건 주양자 수가 다르다 이 뜻이죠. 따라서 가하고 나가 있을 때 가보다 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다. 그럼 수소의 경우에는 가보다 나가 주양자 수가 크다. 그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8번 문제 이런 형태를 봤을 땐 수소냐 아니냐 빨리 판단하시고 문제를 보니 수소가 아니고 네온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닥 상태니까 1S에 채웠겠죠? 다음에 2S에도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2P에도 전자를 채웠으니 바닥 상태 네온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요 5개 중에서 가나다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양자수가 나오냐면 자기 양자수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게 PX예요? 모르죠. 위에서 적어주기 전에는. 그럼 이 녀석의 자기 양자수가 1입니까? 0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그것도 우린 몰라요. 확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 양자수 나왔을 때 이건 우리가 오비탈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구분을 해서 가의 자기가 플러스 1인지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P오비탈이 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자기 양자수를 그냥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결정을 해놓자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장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뭐 있습니까? L 플러스 ML 있잖아요. P오비탈은 L 값이 1이거든요. 따라서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얼마? 0. N은 1, N은 2에서 그냥 순서대로 암기를 해놓자고요, 문제를. 뭐 한 개 더 갈까요? L 마이너스 ML 이거는요. 1에서 다시 요걸 빼니까 2, 그 다음에 N은 1, 그 다음에 0. 이런 것들은 암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그래. 애가 마이너스 1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는 어떤 오비탈인지만 찾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우리가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가하고 나는 주양자수가 같고 다가 작다 돼 있는데 주양자수는 앞에 숫자잖아요. 1 또는 2잖아요. 그럼 1 또는 2니까 다의 주양자수는 1이고 가나의 주양자수는 2다. 그래서 여기 1S 이 녀석이 이 1S가 바로 오비탈 다가 된다는 걸 바로 뽑아내고요. 가하고 나는 요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4개 중에서 두 개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가 N 더하기 ML 나왔습니다. 참고로 S 오비탈은 ML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가하고 다가 같다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N 더하기 ML 값을 쭉 한번 녹색으로 써볼까요? N은 1이고요. ML은 0이니까 N은 1 되고요. 2 더하기 N은 또 S는 0이죠. 그래서 N은 2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순서대로 ML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거기에 2만 더하면 되잖아요. 요 값에 주양자수 2만 더하면 되니까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되죠. 그때 N 더하기 ML이 그렇죠. 다가 1이거든요. 그러면 같으니까 가도 얼마? 1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줄에서 1 되는 거 요 위치밖에 없지? 그래서 네가 가다. 가의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이다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나다에서 ML의 합은 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는 S오비탈은 ML이 0이거든요. 따라서 N은 0이고요. 그리고 가는 방금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러면 나의 저 합이 다 0 되려면 나의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1 돼야죠. 따라서 플러스 1 되는 위치, 네가 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기억, 나의 ML은 플러스 1이다. 요 위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다는 1S다. 맞았죠? 다음에 방위 양자수 L 값은 가는 얼마 나와요? 가는 P니까 1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는 S니까 0 떨어지죠. 따라서 가가 다보다 크다도 맞죠. 예,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니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9번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산화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산화수 계산을 잘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산화수 규칙이 있잖아요. 산화수 규칙 뭐 있어요? 원소는 산화수가 0이다. 그렇죠?
다음에 화합물에서 이온 같은 경우는 그 녀석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 또는 산화수 총합이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그 내용이고.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으로 화합물에서는 자, 플로리는 항상 화합물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다. 1족, 2족, 13족 금속은 화합물 내에서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이어서 산소는 마이너스 2다가 있죠. 그래서 그 산화수 규칙을 잘 해가지고 쓱 보자마자 N은 산화수가 얼마야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 계산 능력, 그걸 키우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산화수 계산 부탁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양념만 조금 추가하면 저기 만약에 N은 이온식으로 나와서 좀 편한 편인데 저기 있는 원소들을 산화수를 어떤 친구는 빼곡히 다 적은 다음에 변하는 걸 찾거든요. 그때 우린 이제 알잖아요. 저기에서 어떤 원소가 산화수가 잘 변하는지를 거꾸로 얘기해서 산화수 규칙에 나오는 원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플로린, 1족 금속, 2족 금속, 13족 금속,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는 산화수가 잘 안 변하죠. 얘네들이 산화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애가 화살표 왼쪽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 원소의 형태로 있을 때. 따라서 산화수가 변하는 원소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원소를 찾아라. 그래서 그 원소의 형태로 있는 거 O2, Cl2, I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는 CU 이 녀석은 산화수가 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산화수 규칙에 주로 등장하는 그 원소들은 산화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산화수 규칙에 없는 원소를 찾아라 하시면 원소는 없잖아요. 그러면 산소, 수소, 산소, 산소, 수소는 잘 안 변할 테니까 제끼면 그렇죠. 남아있는 게 X하고 N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슥 하고 보시면 산화수가 변하는 게 누군지 바로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산화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3개니까 마이너스 6, 합쳐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질소 하나는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마이너스 8, 합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 X는 플러스 6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NO 1대1로 붙었는데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질소는 플러스 2다. 그리고 맨 앞에 X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산화수가 변한 것들 원수 찾으면 X 변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Y 된다. 질소가 변했죠. X는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으로 8 변했죠. N은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지가 산화된 거고 주의사항 뭐 있습니까? 산화된 건? 그렇죠. 환원제. 그 다음에 N은 하나당, 원자 하나당 5에서 2로 얼마 감소했지? 3 감소했잖아요. 요 값이 같도록 내가 원자 수를 조절하면 반응 원자 수는 몇 대 몇? 8 맞죠? 2가 6 되고 8, 5가 2 됐어 3. 그렇죠. 원자 수는 몇 대 몇? 3 대 8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X원자 3개가 이렇게 산화가 되면 질소원자 8개가 환원된다. 따라서 여기 X원자 3개라고 써야죠. 그래서 A를 3 잡으시고 이렇게 가서 3개 됐다 쓰시고 질소원자 이렇게 간 게 다 8개니까 8 쓰시고 그럼 여기도 8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원자 수를 맞추든지 저것처럼 이온의 전하 나왔을 땐 화살표 리꼴에서 전하 좌우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저렇게 이온으로 있을 때에는요. 화살표를 이꼴로 해가지고 전하를 좌우 맞춰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원자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2번이나 3번은 이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항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이 산화수를 계산했더니 미지수가 막 나온다. 그런 케이스는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 원자수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하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산화수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정식이 하나 떨어지고 연립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되죠. 원자수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전하 맞춰볼까요, 여러분? 얼마? 마이너스 6이죠? N은 마이너스 8이고요. N은 플러스인데 모르겠는데 N은 마이너스 6이죠? 끝이잖아요. 그러면 슥슥 N은 지워지니까 합이 0 되려면 A가 플러스 8 돼야 되죠. 따라서 수소가 몇 개? 8개구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수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8개니까 H2니까 얼마? 4라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이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3 떨어지고요. B는 8, 그 다음에 D는 4니까 12, 8 더하기 4는 10이죠.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9번이에요. 어쨌든 뭐 화원 문제는 거의 10번까지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쭉 하니까 9번에 나온 산화환원 반응도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할 수 있어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3페이지로 10몇 번대로 가게 되면 산화수 계산이 바로 숫자로 안 떨어지게 문항, 미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원자수 맞춰가지고 미지수 줄이시고 다음에 이온 형태로 돼 있으면 전화 균형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미지수도 지우리든지 방정식 세우시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 푸는데 더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네, 주기적 성질을 이용한 원소의 배치죠. 그러니까 원소의 배치라니까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나트륨이 커, 마그네슘이 커 이 내용이 아니고 각 원소 X, Y, Z 또는 A, B, C 이 녀석의 주기적 성질을 내가 비교 자료를 줄게. 그걸 가지고 이 녀석들이 누군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이 녀석의 위치를 배치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원자 3개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면 쌤이 주기율표를 대충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리면은 질소, 산소 플로린 써줄까요, 여러분?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여기에서 찾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쌤이 요거를 이렇게 싹 끊을게요. 왜 끊었을까? 그렇죠. N은 금속이고요. N은 비금속이거든요. 즉 금속과 비금속의 주기적 성향이 아주 도드라지게 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끊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즉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금속이 큰 건 뭐밖에 없다고? 그렇죠. 원자 반지름. 금속이 큰 건 원자 반지름. 그럼 나머지는 뭐? 예, 비금속이 크다. 전기염성도 비금속이 크고요. 이온화 에너지 비금속이 크고 이온 반지름도 비금속이 크고 유효 액전화도 비금속이 크다 해놓고 우리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거 바닥 상태 전자 배치했을 때 홀전자 수합이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번 나왔으니까 1번에 따라서 바닥 상태 홀전자 수를 쓰면 3의 1, 그 다음에 1, 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소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그 세 종류 가지고 내가 홀전자 수합이 5가 되도록 조절을 하면 3하고 2하고 0, 요 조합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3하고 1짜리 2개네요. 1하고 1, 요 조합이 있어요. 따라서 X, Y, Z가 홀전자가 3, 2, 0인지 3, 1, 1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누구는 있어야 되죠? 예, 3짜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포함되는 원소는 질소다 하나 딱 자리 잡아두는 거죠. 얘는 무조건 있어. X, Y, Z 중에서 쟤는 무조건 있어. 자, 그때 동그라미 2번. 얘들 중에서 Y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비금속이 있어요. 원소가 세 종류잖아요. 그러면 여기 2개에 비금속 하나 있든지 여기 하나에 여기 2개 있든지 애가 없고 애만 3개 되지 간에 무조건 J, X, Y, Z에는 비금속은 있어야 되거든요. 셈이 먼저 쪼갰잖아. 금속과 비금속으로 쪼갰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X, Y, Z 중에서 Y가 가장 큰데 저 중에서 비금속이 있다. 따라서 Y가 바로 비금속이다. 2번 조건으로 이걸 뽑는 거예요. Y는 비금속이야. 이온화 에너지가 비금속이라고. 자, 그때 가하고 나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돼 있잖아요. 그럼 3번은 이 그래프 해석만 하면 되는데 비금속은 그렇죠. 이온 될 때 사이즈가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니까 그렇죠. 가가 이온 반지름이고 나가 원자 반지름인 걸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럼 Z도 뭡니까? 그렇죠. Z도 이게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덩달아서 그렇죠. Z도 비금속이다. 그런데 X는 반대로 이온이 작잖아요. 그러면 너는 뭐? 금속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딱 해놓으셨으면 이제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 구분이 되면 이제 금속은 금속끼리 비교를 하시고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금속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럼 비금속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비금속끼리 비교했을 때 NOF가 가요, 여러분? 원자 반지름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커요? 그렇죠, 왼쪽이 크죠. 그럼 이온 반지름도 그렇죠, 왼쪽이 크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Y가 Z보다 이온도 크죠. Y가 Z보다 원자도 크죠. 그 얘기는 Y가 Z보다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y가 z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N은 무조건 있다면서요. 비금속 여기 두 종류인데 N은 무조건 포함이라면서요. 따라서 질소가 Y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Z를 찾아야 되는데 그 Z는 이거 주의하셔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Y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 6, 7이잖아요. Z는 Y의 오른쪽에 있는데 Z가 이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Z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Z는 요 위치가 돼야 되고. 그럼 홀전자는 3, 2니까 합쳐서 5 되려면 그렇죠. 마지막 X는 마그네슘 위치로 와야 된다 해서 마지막 퍼즐을 짠 하고 맞추는 겁니다. 예, 자 됐죠?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건 뭐 이제 분석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찍어서 풀다가 뭔가 잘 안 됐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에서 도돌이 계속 이런 거는 중간에 잘못되면 싹 지우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차분하게 푼다라고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금속, 비금속 분류하시고 각각의 특징 잡아가지고 하나씩 넣는 그 훈련을 조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억! 가는 이온 반전입니다. 해결이 됐고요. X는 나트륨이 아니죠. 마그네슘이고. 다음에 전기염성도는 오른쪽 게 더 크잖아요. 따라서 Z가 Y보다 크다가 디귿 선지는 맞죠. 그래서 오른선지는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은 그 동위원소 문제인데 동위원소 문제가 그 유형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내가 비율을 줄 테니까 평균 계산해봐. 그렇죠? 또는 내가 이 동위원소의 평균값을 줄게. 그걸 가지고 동위원소의 종류하고 비율을 계산해봐.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동위원소가 두 종류인데 X2, 뭐 이제 과하면 X3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는 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확률 계산해봐. 거꾸로 얘기해서 확률을 줄게. 이들의 존재 비율을 줄게. 그걸 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봐.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문항처럼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계산해봐죠. 가장 어려운 거는 확률하고 입자수가 섞여 있는 문제겠죠, 아마도. 그래서 쓱 봤을 때, 이게 동위원소네. 그런데 입자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 문제 푸는 기본은, 자,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바로 무슨 수? 질량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본 사항은 바로 뭐냐 하면, 분자 하나당 양성자수는 얼마, 중성자수는 얼마, 질량수는 얼마를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쌤이 맨 왼쪽에는 양성자수를 쓸 거고 그리고 가운데는 중성자수를 쓸 거고 가장 오른쪽에는 질량수를 쓸 건데 자 계산 순서는요. 양성자수 먼저 하세요. 계산은. 왜냐하면 전부 다 CO2니까 한 새끼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중성자수가 다른 거지 양성자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컨드, 중성자수 계산하시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각 원소마다 중성자를 다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분자당 얼마냐 이걸 계산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질량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여기에 질량수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가운데 값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계산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딱 해보면 CO2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니까 탄소는 원자번호 6번, 원자번호 8번짜리 산소가 2개 있죠. 그럼 6 곱하기 1, 그리고 8 곱하기 2니까 분자당 양성자수는 22. 그래서 너는 위쪽에 쓸 거예요. N은 양성자 22, 그 다음에 중성자는 12 더하기 18, 30에 46, 16 더하면 46,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중성자 수는 그렇죠? 24 이렇게 떨어지죠. 분자 하나당입니다. 그럼 1몰이면 22몰, 24몰, 질량수의 합은 46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도 양성자는 22, 질량수는 16, 16, 32에 12 더하면 44. 그 다음에 저 중성자 수는 빼면 되니까 22.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밑에다 쓸게요. 자, 양성자 수는 전부 다 똑같이 22. 중성자는 18, 18이면 36에 12 더하면 48. 그럼 빼면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후다닥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여기에서 N은 V리터 하나인가요? 부피비가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비가 바로 몰비니까 1대 2가 되죠. 참고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량 나왔죠? 원자량을 전부 다 질량수로 두기 때문에 여기 맨 끝에 있던 질량수가 바로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23이면 너 2분의 1몰 이렇게 계산 들어가시면 되고요. 23g. N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자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요게 있죠. 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 그러니까 저 워딩이 이제 그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형태는 진짜 A, B, C, D, E, F에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나온 중요 조건 중 하나예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얘를 2번으로 하나 딱 해서 정리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 기체의 밀도.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가장 그 1단원에서 우리가 화학신경화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그럼요. 밀도 줄 테니까 질량이나 부피 구해 이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도 밀도 나오면 뭐합니까? 질량 비나 부피 비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단원 쪽 동위원소 쪽으로 오게 되면 요 부피를 구하거나 질량을 구하는 것보다 약간 더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게 그렇죠. 밀도가 바로 뭐? 기체의 경우 밀도비는 그렇죠. 분자량이라는 거예요. 분자량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그런데 N은 혼합기체잖아요. 혼합기체에는 무슨 분자량? 그렇죠. 쓱쓱 평균 분자량. 혼합기체는 평균 분자량으로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N은요. 내가 부피 알아요. 밀도 같다. 그럼 질량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량으로 섞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밀도 같죠? 그러면 부피는 1대2죠? 부피가 1대2면 질량비도, 질량 같다가 아니구나. 질량비도 1대2가 되죠. 그럼 여기에 질량이 23g이니까 여기에 질량은 46g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X에 Y에 있다 하시면 부피가 2배니까 X 더하기 Y는 저 개수의 2배니까 하나. 그 다음에 44, X 더하기 48Y는 46 해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평균 분자량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N은 분자량이 바로 이거죠. 46. 지금 얘기했잖아. 이쪽의 특징이 바로 뭐냐.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두거든요. 따라서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두기 때문에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질량수의 합이 원자량의 합, 그렇죠.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꼬였다. 밀도를 평균 분자량으로 쓰게 되면 가의 밀도를 내가 46, 분자량이 46이잖아요. 그럼 가 하나가 밀도가 같다 이 뜻은요. 그렇죠. 분자량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애가 46이면 애도 그렇죠. 평균 분자량은 46이 나오는 겁니다. 46. 그러면 이제 동위원소 알잖아요. 무게 44짜리가 있어. 무게 48짜리가 있어. 그런데 이들의 평균이 46 딱 가운데잖아요. 애랑 애는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죠? 그게 상대방의 비율. 애랑 애는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잖아요. 그게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은 2대2, 즉 1대1로 존재한답니다. 1대1로 존재한다. 같은 양이야. 그런데 합쳐서 부피가 2배니까 몰수가 2배. 너 2분의 1몰이야? 너는 합쳐서 1몰. 합쳐서 1몰인데 1대1로 존재하니까 각각의 양은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럼 질문 끝났잖아요.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 2분의 1 곱하기 22니까 1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6이니까 13 하시면 24 하고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추후에 요 문제는 한 번 더 살펴볼 곳이 있는 것이 문제를 밀도비가요. 뭐 저기는 숫자 좀 그대로 쓸게요. 가와 나가 46대 47이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확장을 해서 네가 47이다 하면 그렇죠.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럼 애랑 애는 3 차이 나니까 너의 비율은 3. 애랑 애는 1 차이 나니까 너의 비율은 1. 아, 두 개가 1대 3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확장 또는 변경, 수치를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의 문항이죠.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의 문항은 문제 푸는 순서가 첫 번째는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그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속을 넣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을 넣으면 전하량 총합은 일정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온을 넣을 때 그러니까 뭐 전해질을 부어 넣는 거죠. 그럼 넣은 만큼 양이온의 전하 총합은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두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그럼 얘는 양이온 총합이 플러스 10 얘도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두 개를 혼합하면 플러스 20만큼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많이 출제되는 건 금속 넣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온되기 쉬운 순서, 산화되기 쉬운 순서. 그러니까 반응을 했어. 그럼 금속이 더 센 거고요. 반응을 안 했으면 원래 있던 이온이 더 센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산화되기 쉬운 순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으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B는 모두 반응했어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확 떨어진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온수와 전체 이온수, 토탈 이온수와 전하량의 관계. 그러니까 전하량이 작은, 그러니까 3보다는 2가, 2 플러스보다는 1 플러스가 전하량이 작잖아요. 그 녀석의 이온이 자꾸 증가할수록 전체 전하량 총합은 같은데 전하량이 작은 이온이 많아진다는 건 개수가 많아진다 이 뜻이죠. 뭐. 반대로 1 플러스 대신에 2 플러스 또는 3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전하량 덩어리 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체 전하량 총합이 같을 때 각 이온의 전하량이 큰 녀석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렇죠. 이온수는 감소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 가지고 생성되는 이온의 전하량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난이도가 중상급으로 싹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또는 이 6월 평가원 요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전하량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반응을 해서 감소된다는 건 석출된다는 거죠. 이온에서 고체 상태로, 고체 금속 결정으로 또는 증가된다는 건 결코 이온으로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용해된다는 거죠. 그때 감소한 녀석의 전하량 총합과 증가한 녀석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는 걸 또 우리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건 X 녀석이 있는데 X가 2 플러스가 감소하고요. 증가하는 건 Y 3 플러스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 녀석의 전하 총합이 같으려면은요. 각각 이온의 전하비가 2대 3이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개수는 그렇죠. 3대 2다. 그럼 네가 3N개면 너는 2N개 증가한다. 따라서 그걸 통해서 2N개가 생기고 3N개가 사라지니까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오, 전체 이온수가 왜 감소해? 전하량이 2보다 더 큰 3짜리가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이 문제는 좀 더 심플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A가 있는 곳에다가 첫 번째 금속을 넣었으니까 양이온의 전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거고요. 자, B가 Wg이고 N은 2분의 1 Wg이면 집어넣은 B의 개수는 딱 반이라 이거죠. 2대 1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때 집어넣은 B는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N개면 N은 N개가 되고요. 2대 1, B.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반응 후에 금속 양이온수 비율이 나왔으니까 질량비가 2대 1이죠. 따라서 이걸 2라고 쓸게요. 그러면 1대 3이니까 얘는 6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B가 2개가, B 이온이 2개가 있고 A 이온이 6개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엔 1대 1인데 처음에 B가 2개 생겼어. 너 2개 넣었구나. 그럼 2분의 1W면 1개 넣었구나. 집어넣은 B는 모두 반응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는 B가 그렇죠. 3개가 되죠. 그러면 1대 1로 존재하니까 A도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의 전하 균형은 물론 이걸 이꼴로 놓고 내가 푸셔도 괜찮지만 요거 눈치껏 요거 좀 활용을 해 놓으시면 첫 번째 나다 과정에서 A가 몇 개 사라졌어요? 3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다 과정에서 B는 2개가 3개 됐으니 1개가 생겼잖아요. 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응 개수비가 3대 1이니까 전하비는 그렇죠. 1대 3이다를 조금만 한 5분만 연습하시면 5분도 안 걸리겠다. 그냥 쓱 보자마자 3, 1이야? 그럼 전하비는 1대 3이겠네. 해서 B의 전하량을 바로 뽑는 거예요. 3 플러스다 하고. 다 끝났죠 뭐. 다음 중 기억과 N 구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A가 금속으로 석출됐으니까 뭐 됐죠? A가 이렇게 금속으로 석출됐으니 산화수가 감소했잖아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 환원됐고 Z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산화제다. 그건 주의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N은 얼마? 3 나오죠.
그래서 기억과 n을 우리는 다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산화제 그리고 n은 3이다. 선지를 찾으시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예, 13번 농도 문제죠. 그 농도 문제는 각 자료를 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식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용질의 양을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씩은 뭐 다 알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이렇게 나오는 거. 몰 농도도 부피분의 몰수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농도를 물으면 구식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근데 농도를 묻는 것들은 밑에 보기 선지 정도에서만 나올 거고 여기 실험 자료에서는요. 주로 그렇죠. 용질의 양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따라서 그 식을 가지고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용질의 양 따라서 용질의 질량 즉 퍼센트 농도가 주어지면 거기에 용액의 질량 곱해서 요 값을 나누기 100하면 그램 단위 나오는 거고 또는 요 값에다가 곱하기 10하면 그렇죠. 미리그램으로 바꾸려면 L을 열로 하려면 1000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분의 1000이니까 전체 요 값에서 10 곱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그램 단위의 용질의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리터 하게 되면 몰이 나오고요. 계산 편의를 이용해서 위에서 미리를 하게 되면 N은 미리몰이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문제를 쓱 보고 내가 만약에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미리를 써야겠어 하면 부피는 미리리터, 몰은 미리몰, 그리고 질량은 미리그램 나오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냥 몰을 써야겠어 하면 부피는 리터, 그리고 몰은 그냥 몰, 그리고 질량은 그램으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L을 요렇게 바꾸는 인자 화학식량. 그 다음에 L을 요렇게 바꾸는 인자. 그렇죠. 밀도. 요거 식을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되 여기 한 가지 더. 자, 이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게 되면 즉 용질을 추적하는 게 핵심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따라서 용질을 추적할 때 물을 집어넣으면 용질의 양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혼합했다. 용액을 혼합했다 또는 용질을 넣었다 하면 넣은 만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용액에서 일부를 덜어냈다 치면 몇 배를 덜었는가를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밀도 왜 줬겠어요? 그럼요, 요 자료예요. 자, 용액의 질량이 나오면 그 녀석을 부피로 바꾸시고 용액의 밀도니까요. 그리고 부피는 질량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용질만 추적할 건데 처음부터 계산 막 하지 말자고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A 10g을 모두 물에 녹여서 물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 같아. 여기에도 몇 그램? 10g이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ml에는 그렇지. 용질이 10g이 있어. 이렇게 기억 좀 해놓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00ml를 만들었는데 용질만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ml를 다 쓴 게 아니고 50ml만 그렇죠. 이렇게 덜었답니다. 그럼 몇 배 덜었어요? 딱 절반 덜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용질도 절반이니까 5g이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물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죠. 따라서 몰농도, A몰농도 250ml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여기에도 용질은 5g이 있어요. 근데 쌤, 이 식은 어떻게 씁니까? 버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야, 문제에서 1%, 2% 또는 A%를 왜 줘? 그렇죠. 용액의 질량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또는 곱하기 10해서 용질의 질량 구하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A몰농도 또는 B몰농도 또는 1몰농도, 몰농도를 왜 줘? 용액의 부피 곱해서 용질의 양 구하라고. 따라서 A몰농도 250ml 줬다는 건 뭐냐 하면 그렇죠. 몰농도하고 부피 곱해서 250A 미리몰이라고 할까요? 용질의 양 구하라고. 250A 미리몰이면 용질의 양이 5g에 해당된다. 그거 이 관계를 뽑으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다는 뭐냐? 나에서 만든 A, Wg. 나에서는 250ml 만들었는데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W만큼 덜었다 이겁니다. 몇 배? 그렇죠. 250분의 W 하면 안 돼요. N은 부피고 N은 질량이니까요.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A18g, 앞에 두 개는 물을 넣었으니까 이꼴로 갔거든요. N은 A18g, 고체를 섞었으니까 더하기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18g을 더한 다음에 물 넣었으니 equal. 그렇죠? 그래서 얼마냐? 2A 곱하기 500. 몰롱도 왜 준다고? 부피 곱해서 용질의 양 구하라고. 따라서 2A 곱하기 500이니까 얼마? 1000A죠. 그런데 요거 보라 이거예요. 250A는 5g에 해당된다. 그러면 250A가 아니고 1000A니까 몇 배? 4배 더 많잖아요. 값이 4배 더 크잖아요. 그럼 질량도 몇 배? 4배. 그럼 여기에는 그렇죠. 20g이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너랑 합쳐서 이제 질량 썼으니까 계속 질량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너랑 합쳐서 20인데 애가 18g이니까 여기에는 몇 g? 2g. 됐죠? 야, 여기는 용질이 5g이거든? 여기는 2g이네. 몇 배? 5분의 2배. 그러면 부피도 몇 배? 5분의 2배. 따라서 이 부피의 5분의 2배인 부피인데 그걸 W 구하라면서 질량으로 구하라 이 뜻이에요. 아, 질량, 부피를 질량 바꾸라고?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녀석의 밀도가. W 계산할까요, 여러분? W는요. 부피로 쓰면 여기 250ml에 용질의 양이 5분의 2배니까 저기 250ml의 부피도 2분의 5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부피 밀리리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질량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밀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곱하기 밀도. 아, 참, 2분의 5가 아니고 5분의 2배죠. 미쳤나 보다. 5분의 2배. 그 다음에 곱하기 밀도 D 하시면 질량이 떨어지죠. 그럼 얼마 나오죠, 여러분? 이거가 50이니까 52, 100D 나오네요.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요. 쌤이 몇 개 꼽는 문제들 중 농도, 모래자동이온화, 다음에 중화적정. 이런 형태 요 세 가지 문제는 대충 문제 푸는 형식, 문제 형식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모래자동이온화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도 개념이 들어가니까 풀 수 있다를 넘어서서 한 4바퀴, 5바퀴 반복적으로 푸시면서 이 풀이 연적을 계속 줄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확실히 싹 하고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쌤이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싹 지우시고 이 꼴도 나중에 안 쓰잖아요. 착착 그다음에 톡톡톡 해서 답 착 얼마 나오는 걸로. 한 4바퀴 돌리시면 바로 연습될 거예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전자배치잖아요. 다음은 기억에 대한 설명과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인데 N하고 L에 대한 설명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기억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조건 나왔죠. 뭐예요? 이주기 바닥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1S, 다음에 2S, 그리고 2P, 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우리가 원소 배치하는 표죠. 1S, 2S, 2P, 수헬, 리베붕, 탄질, 산플레. 거기에서 이쪽이 이주기니까요. 원자 XYZ는 요 라인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기억이 뭔지 찾아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기억은 뭐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더하기 n. 그러니까 n 더하기 l 값을 쓰게 되면 n은 1s니까 1 더하기 0, 1 되고요. n은 2s니까 2 되고요. n은 3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녀석이 여기 리튬이라고 치면 요 위치라고 치면은요.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라고 치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2s가 되고 그렇죠?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는 몇 개? 한 개가 있죠. 그래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가 이 녀석 수헬, 리베, 베릴륨이라고 하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2s 오비탈 E가 되고요. 여기 있는 전자수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2가 되고요. 만약에 요 위치, 질소 위치라고 치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요거죠. 2p 오비탈이 되죠. 거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3개 있네요. 그래서 3이라 쓰라 이 뜻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A, EA, EA, B, O, B 나왔는데 아우 씨, 1대2. 이건 B가 안 되네요. 그런데 N은 하나 확실한 게 나왔잖아요. 그럼 Z부터 우리가 스타트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Z는 거기에 전자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ES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N은 무조건 2p 오비탈이고 2p 오비탈에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그렇죠? 이 위치가 Z가 된답니다.
그럼 Z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B가 되니까요. B 바로 스타트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반개수 세면 되죠? 5개. 그래서 스몰 b는 5다가 돼요. 그러면 Y도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요 5개인데 이제 EA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이 2개는 얼마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를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전자가 수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대 2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EA인데 우리 전자 수나 오비탈 수나 소수점은 점 얼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값으로 가능한 건 1, 2 또는 2, 4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36은요? 안 되죠. 왜냐하면 2p 오비탈에 36도 되겠구나. 36도 가능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X가 만약에 그 기억이 바로 ES 오비탈이면 여기에 더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몇 개? 2개가 되고요. 그러면 A는 1되니까 그 경우에 X는 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A가 1 되면 N은 2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Y는 요 라인에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5개면 하나, 둘, 셋, 넷, 5. 요 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전자는 몇 개? 3개는 들어가 있잖아요. 3개 이상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너는 안 된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X는 이 오비탈, X에 있는 오비탈은 ES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거구나. N 더하기 L이 가장 큰 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스몰 a를 내가 2로 잡아버리면 여기에 전자가 2개 있어. 요 위치로 내가 X를 잡으면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4개로서 1대 2가 딱 맞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N은 2A니까 4가 되니까요. 2P 오비탈에 전자가 4개? 하나, 둘, 셋, 넷. 요 위치가 Y다 해서 찾는 겁니다. 뭐 14번은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양자수의 개념도 좀 알고 있다라고 치면 가장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바닥 상태에서 기억이 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누적으로 S의 전자 몇 개, P의 전자 몇 개 그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특정 오비탈 ES야, EP야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 거예요. 그 자료를 준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기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저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재작년이겠죠. 기억이 재작년에 이제 저런 형태의 모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기억은 뭐냐?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니은은 뭐냐? N-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죠. 올해 수특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14번은 기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가장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아놓으시면 지금 질문이 뭐죠? A하고 B 찾는 거구나. A는 2고 B는 5니까 합은 7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15번은 물의 자동이온화 문항인데 그 통상 계속 표로 나오다가 표로 나온 걸 그냥 말로 쓴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자동이온화에선 핵심 개념이 H3O 플러스 귀찮아서 안 쓸게요. 수소이온의 몰농도하고 OH-의 몰농도는 25도씨면 10의 마이너스 14승 1정이라 이 뜻이고요. 요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록을 취했죠. 따라서 그게 pH고 그 다음에 그게 POH고 그래서 그 합이 14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pH가 작을수록 진하다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질문, 수용액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표를 그냥 여기다가 쓰면서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보죠, 우리. 그래서 가하고 나가 있다라고 치죠. 근데 가와 나에서 쌤이 위에는 pH 쓸 거고 밑에는 POH를 쓰겠습니다. 근데 가에서 요 두 개의 합이 14라는 조건이 1번 조건으로 나온 거예요. 요 두 개 합이 14. 그럼 이 두 개 합도 얼마겠어요? 그럼요, 14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수용액에서 두 개 합이 14, 애도 두 개 합이 14니까요. 다 더하면 28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수소이온에 몰수가 나왔어요. 몰과 양과 부피가 나왔죠. 여러분 여기에 쓰는 것들은 농도거든요. 몰농도잖아요. 따라서 저걸 가지고 뭘? 그렇죠.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으라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나보다 가가 몰수는 몇 배고 부피는 몇 배인지 알면 농도가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H3O 플러스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가가 몰수는 10배고요. 부피도 10배랍니다. 그럼 몰 농도는 몇 배가 되죠? 10분의 1배, 10의 마이너스 1승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왜 pH 쓴다고요? 예, 그 계산이 편하니까요. 그 주어진 자료도 pH 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농도에서 pH로 가려면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시게 되면 그럼요. 가가 나보다 pH 값이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은 그 집어내리면 1 되니까요. 아, 1만큼 더 크다. 가가 나보다 pH가 1만큼 더 크다. 그러면 나의 pH를 n이라 하면 가의 pH는 n 플러스 1이 되고요. 요식 하나 뽑는 거죠. 뭐. 따라서 n 더하기 1 더하기 n이 14 나오니까 얼마 나와요? 2n은 13. 2n이 13이니까 n이 6.5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n은 6.5. 그러면 1 더 크니까 너는 7.5.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가의 POH는 6.5.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나의 POH는 7.5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가는 P값이 작은 게 진하다면서요. 따라서 POH가 더 작으니까 염기성이 되고 N은 pH가 더 작으니까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보기. 가의 X는 염기성이다. 맞죠? 니은 보기. 나의 pH는요. 6.5예요. 가의 pH는 7.5입니다. 그럼 6.5분의 7.5니까 13분의 15인가? 그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수치가 잘못됐고요. 다음에 디귿 보기. 애도 몰수가 몇 배냐 묻는 거잖아요. 몰수가. 따라서 우리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나보다 가가 몇 배냐. 나보다 가가 몰농도는 몇 배냐. 부피는 몇 배냐로 계산 들어가면 되죠. 그럼 나에서는 OH 물었잖아요. 나에서 OH, POH 7.5. 가에서는 H 물었으니까 7.5. 그럼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7.5승, 10의 마이너스 7.5승이니까. 그렇죠? 농도는 같아. 1배. 부피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나보다 가가 몇 배? 예, 부피는 100배. 따라서 몰수도 몇 배? 100배다. 그게 디귿보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단순히 표로 나온 걸 글로 쓴 거밖에 없으니까 문제는요. 기본 개념 하나 잡아놓으시고 농도가 10의 1승배, P값은 빼기 1.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배, P값은 더하기 3. 그 개념 하나 장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자료 야, 몰수하고 부피 주면 계속 농도 비교해야죠. 그래서 그 기본형 문제입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기본형이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16번. 예, 그 원자 3개가 있는데 베릴륨, 붕소, 탄소 중에서 누군지 각각 찾아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E1, E2, E3인데요. 야, A하고 B를 찾아라 이거예요. A하고 B. 그래서 2, 3 중 하나이고. 쌤이 요거 개념 하나만 잡아볼까요? 우리가 베릴륨, 붕소, 탄소. E1은 원래 위치에서 비교하잖아요. 2족, 13족, 14족이니까 2, 3 갈 때 떨어지고 4가 좀 높다. 점 3개 하나 찍어놓고요. 그리고 E1보다 E2는 좀 더 크니까요. 그렇죠? 약간 더 이렇게 쓸까요? 여기 좀 쓸까요? E2는 좀 더 크니까. 근데 E2는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2, 3, 4가 아니고 1, 2, 3. 따라서 1, 2, 3. 그러면 E1분의 E2가 가장 큰 건 누구죠? B가 되는 거죠. 붕소죠, 뭐. 이제 근데 E3까지 있다 했으니까 E3는 그러니까 E1보다는 E2가 크고 E2보다는 E3 큰 거 알죠? 그리고 E3는 다시 한 칸 더 또는 원래 위치에서 2칸 더 빼는 거니까 2, 3, 4에서 2칸 빼면 N은 18쪽이지. 그 다음에 1쪽, 2쪽이죠. 18쪽이면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쪽이면 요 위치, 2쪽이면 요 위치죠.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E1의 몇 배냐 묻는 거잖아요. E1의 몇 배냐. 그러면 E1과 비교했을 때 E3는 우와, 애가 무조건 1등이네요. 엄청나게 증가하네요. 따라서 증가분이 2배, 2.2배, 3배 별로 차이 안 나네. 그런데 16.5배 네가 베릴륨이야 하고 찾는 거예요. 요걸 보시고
따라서 small b는 3 떨어지고요. 1분의 3니까 n은 2가 떨어지고요. 그럼 나머지 y하고 z 두 개 비교는요. 1분의 2죠. 1분의 2는 베릴륨은 찾았으니까 붕소가 탄소보다 크죠. 따라서 3.0인 Z가 붕소가 되고요. Y가 탄소다 해서 요 기본 개념 가지고 문제 풀라 이거예요. 아주 쉽죠. 기억. Y는 붕소가 아니고 탄소. 기억은 틀렸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같은 주기에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죠. 따라서 Y가 탄소고요. Y가 탄소. 그 다음에 X가 베릴륨이죠. 따라서 X보다 Y가 더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은 맞고. 다음에 E1은 누가 제일 크냐? 짠짠짠. 애가 제일 크죠? Y가 제일 크네요. Z가 아니고요.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만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예, 17번은 중화적정 문제인데 뭐 농도 문제하고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용질의 양만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특정적인 것은 중화점에서 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은 같다. 근데 이제 출제되는 게 전부 다 일가, 산, 일가 염계만 나오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산의 양과 염계의 양이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17번은 살짝 바꾼 게 뭐가 있냐 하면 요거 하나만 살짝 더 있는 거죠. 야, 산의 양을 준 게 아니고 NA의 몰 농도를 준 거예요. NA의 몰 농도.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 중화 반응시키기 위해서 NaOH를 넣었는데 이 NA하고 OH가 1대1로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애가 N개 집어넣었으면 애도 N개, 애도 N개입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의 몰 농도 왜 준다고요? 부피 곱해서 몰수 구하라고. 따라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NA의 몰수를 구하면 뭐를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집어넣은 NaOH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점에서 반응한 NaOH의 양과 그렇죠? 그리고 반응한 산의 양이 같기 때문에 그걸로 아세트산의 양을 찾아봐라. 그 문제예요. 첫 번째, 밀도 왜 줍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수용액을 나 10ml 했대요. 요거 밀도 D짜리 10ml. 그럼 질량으로 바꾸면 얼마? 10dg이죠. 미리 하나 바꿔놓을까요? 그래서 10dg. 거기에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용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일정량 있겠죠. 근데 50ml 만들었는데 그걸 다 준비한 게 아니고 그렇죠. 20ml만 했다. 몇 배? 용질의 양. 아세트산의 양은 5분의 2배다. 오케이? 따라서 용질의 양은 5대 2, 2대 5. 내려가면 5분의 2배, 올라가면 2분의 5배.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2분의 5배 시키면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결정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0.1몰 농도. 내가 반응시킨 거 NaOH는 0.1몰 농도야. 0.1몰 농도로 적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중화점까지 Aml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쓰는 거죠. 반응한 이 녀석의 양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예,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0.1A 미리몰로 쓸게요. 미리리터 곱해서 0.1A 미리몰에 NaOH를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끝이 나버렸다. 됐죠? 자, 그런데 이 A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차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집어넣은 양이나 NA 양이나 몰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이 몰 농도 왜 줍니까? 부피 곱하라고요. 0.08. 그런데 이거는 혼합 용액에서의 몰 농도이기 때문에 부피도 혼합 용액에서 부피를 곱해야 되죠. 그럼 곱하기 부피는 혼합 용액 20ml에 A 넣었잖아요. 20ml에 A 넣었으니 혼합 용액 전체의 부피는 20 더하기 A다 해서 이꼴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좌우에 100을 곱하면 10대고요. 쓱쓱 8대니까요. 넘어가면 10A, 8A 넘어가면 2A는 8, 2, 160. 따라서 A는 얼마? 80 나옵니다. 그래서 A가 80. 자, 그러면 여기 집어넣은 용질의 양이 0.1A니까 80 곱하기 0.1 하시면 그렇죠. 집어넣은 건 8. 그럼 여기에 있던 산의 양도 8 미리몰. 그럼 그 녀석에 2분의 5배 시키면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2분의 5 곱하면 4, 5, 그렇죠. 20 미리몰. 질문이 뭐죠? X 구합니다. 100g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기 10ml, 10ml면 10dg이거든요. 거기에 아세트산이 20m몰,
20mm몰인데 미리를 내가 뭘로 바꾸게 되면 1000으로 나누면 되죠. 뭐 1000분의 20이니까 그렇죠. 50분의 1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하는 건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N은 곱하기 화학식량 얼마? 아세트산 화학식량 60 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거 10dg에는 아세트산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마지막이 그렇죠. 너 100dg이요. 100g이면 몇 배? 이것분의 이거니까 d분의 10배죠. 따라서 X는 여기 질량 5분의 6 나오니까 5분의 6 곱하기 몇 배? d분의 10배 하시면 된다. 그래서 d분의 12 어디 있지? 어디 있지? 5번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농도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반복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다가 이렇게 쭉 쓴 것뿐이잖아요. 풀이 흔적 자체를 확 하고 줄이는 훈련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맞췄다를 넘어서서 한 4번, 5번 반복하면서 풀이 흔적을 줄인다는 건 그러면요 중간 계산 과정도 당연히 줄고요. 이 문항 자체가 좀 패턴화 돼가지고 본인이 익힌다. 본인이 이제 익히는 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게 되고 옆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처럼 한 2줄 썼더니 1줄 썼더니 바로 답이 나오는 정도. 예로 여러분들 시간을 쭉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8번. 네, 몰과 화학식량인데 문제는 다 봤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첫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으니까 부피비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부피비가 몰비다. 그래서 부피가 2V, 3V, 10V 나왔으니까 너 2덩어리. 그럼 너 2덩어리인데 3덩어리 되려면 너 1덩어리. 그리고 너 2덩어리, 너 1덩어리인데 전체 10덩어리 되려면 너 7덩어리.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잡아놓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푸는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N은 AX, BEX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건 A to B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실시된 수능이겠죠, 아마도. 그때 이제 그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 문제 그 포맷인데, A2, B4 하고요. AX, BEX는요, 이 두 개가 다 실험식이 AB2로, 즉 구성 원소의 종류도 같고 그 원소들의 비도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험식이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럼 실험식이 같으면은요, 1몰당, 뭐 개수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원자 수는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들 구성 원자 수는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녀석을 Wg이고 L을 3Wg 넣었다 치면 각각 분자 수는 모르겠어요. X, EX라서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질량이 몇 대 몇이지? 1대 3이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A 원자수의 비도 1대 3이고 B 원자수도 1대 3이고 그리고 전체 원자수도 1대 3이라는 개념을 알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출문항을 풀고 정리를 한번 해보셨다면 요 형태 문제를 봤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정리가 돼 있겠죠. 쉽지 않게 푸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1이죠. 그럼 실험식 같은데 질량비가 1대 1이니까 원자수도 1대 1이에요. A 원자나 B 원자나 전체 원자 1대 1이죠. 그럼 여기에 A 몇 개 있어요? 2 곱하기 2에서 4개가 있지. 그럼 밑에도 A 원자는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X, 그렇죠. X는 4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X는 4고요. N은 8이고요. 그렇죠? X를 우리가 그래서 이 미지식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 X는 4거든요. Y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Y 계산을 이제 이걸로 풀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1g에 들어있는 A 원자 수비 1g에 16개면 2g이면 그렇죠. 2g이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3g이면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저 내용이 뭐냐? 단위 A당 B는 A분의 B. 그러면 1g당 A 원자수의 B는 그렇죠. 질량분의 A 개수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걸 A 원자수로 내가 바꾸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와 다에서 나의 질량이 합쳐서 2고요. 다의 질량이 합쳐서 4거든요. 따라서 요 값에다가 2를 곱하고 이 값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바로 나와 다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가 돼요. 그럼 계산을 쓱쓱쓱쓱 2 쭉 하게 되면
두 개 원자 수비는 8대 15가 떨어지고 그럼 여기 A 원자 몇 개 있죠? 2, 2, 4. 그 다음에 요거 4니까 8개네요.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원자가 몇 개? 15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몇 개가 늘었어요? 7개 늘었죠? A 원자 수가 7개 늘었다고. 이 새끼를 넣었더니 A 원자가 7개가 는 거야. 이걸 7개 넣었더니 A 원자가 7개 늘려면 7Y가 7. 따라서 Y는 1. 이게 떨어집니다. 다 풀었어요? 이제 질문만 하면 되죠. 단위 부피당 A 원자 수는 부피분의 A, 부피분의 B죠. 따라서 질문하시면 다에서 단위 부피당 A 원자 수, 부피분의 A 개수, 여기는 부피분의 B 개수, 그거 쓰라 이거니까. 다에서는 부피가 10, 그리고 가에서는 부피가 2, 그리고 다에서 A 개수는 여기 써놨죠? 15. 가에서 B 원자 수 2 곱하기 4니까 여기는 8. 그러면 쓱에 4 되고요. 그 다음에 5, 3, 15, 5, 2, 10 되고요. 넘어가면 2, 4,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만에 봅니다. 이 형태 계산 5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수능에 나온 문제. 그때 수능은 이제 딱 여기 가하거나 두 개만 딱 있는 되고 N은 다까지 집어넣은 거죠. 질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입니다. 문제 쭉 보면은 몰농도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개수 B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스케일을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몰농도가 두 개가 주어지면 몰농도 B 알고 부피 B를 알면 개수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정리 좀 해주면은 안 넣었으니까 H자리, B자리 없애주고요. H자리 두 개니까 하나는 지워주고 그리고 조건에서 1번 가의 액성 판단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나왔으니까 OH 있으니까 H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액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N은 뭐 첨가반응 형태로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서 가로 갈 때 산은 염기는 줄이고 산은 늘렸거든요. 오케이? 그럼 산을 더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N은 염기성이거든요. 반대로 가에서 나로 갈 때 염기를 늘리고 산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무슨 성이죠? 예, 염기성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쓱 하고 지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이온수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좋은 방법 중 또 하나가 첨가 반응 형태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 쌤이 설명을 하나 하게 되면 첨가 반응 형태로 해서 NaOH의 양을 두 개를 똑같이 맞춰 한번 줘보자고요. 그럼 똑같이 맞춰주면 2V1이니까 애도 2배 시켜서 마음속으로 2배 시켜서 2V1 쓰시고 애도 2배 시켜서 2V2 쓰시고 그 다음에 N은 2배 시켜서 80이라고 딱 잡아놓고 해석을 들어가죠. 자, 그런데 둘 다 액성이 무슨 성이냐 하면 염기성이거든요. 그럼 염기성이면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죠? H가 없으니까 NA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첨가 반응을 누구의 양을 똑같이 맞춰줬지? NaOH의 양을 똑같이 맞춰줬잖아. 그러면 거기에 존재하는 Na 플러스 G의 개수는 같고요. N은 가든 나든 똑같습니다. 가, 나가 똑같죠. 그 얘기는 양이온의 전하총합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왼쪽은 양이온, 오른쪽은 음이온 쓰면 음이온의 전하총합도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음이온 잘 살펴보시면 반응을 할 때 일정한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염기의 양을 똑같이 하고 산의 양을 달리 했으니까. 그럼 염기에다가 산을 더 집어넣으면 감소하는 거는 그렇죠. OH-가 감소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증가하는 거는 자 A를 넣으면 A2-가 증가하고 B를 넣으면 B1-가 증가하죠. 그래서 B1-가 증가하는 형태로 내가 살펴보면 이들의 전하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만약에 애가 N개 들어갔다 치면 N-가 증가했지? 그럼 N-만큼 감소하면 되니까 애도 N개예요. 따라서 1-OH 대신에 1가 음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1가예요. 1가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1가 이온을 넣었을 때 전체 이온수가 일정해진다가 바로 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2가가 들어가면 A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썼을 때 OH-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기 있는 것처럼 AE-가 증가한다라고 치면 이들의 전하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A가 N개 들어갔다라고 치면 EN-가 증가잖아요. 그럼 N은 EN-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EN개가 감소해요. 그 결과 EN개가 줄고 N개가 느니까 전체 이온수는 N개가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 전체가 N개 줄었어? 그 얘기는 E-A가 2개 들어갔다 이 뜻이야. 이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자, 이제 끝났어요. 같은 양인데 이 녀석 2V 넣어도 N은 이온수가 안 변해요. 얘도 2배씩 해야죠. 16개로 2배. 그런데 19에서 16으로 얼마 줄었습니까? 예, 3개 줄었잖아요. 전체가 3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A-가 그렇죠. 3개 들어갔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A가 3개의 A-가 들어갔고요. 예, 즉 이 녀석을 얼마 더 넣었으니까 20ml에서 80ml 되려면 60ml 더 넣었잖아요. 아, 이 새끼 60ml에는 네가 3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60ml에 3개니까 나누게 되면 이거 하나는 몇 ml? 20ml가 되죠. 따라서 20ml에는 A가 하나 있다 해서 요거를 뽑는 게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를 2번 정도, 3번 정도 반복해서 뭐 이렇게 눈으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2배 시켜서 60 들어갔네. 60ml인데. 3개 줄었어? 60ml에 3개 있군. 바로 뽑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하면 몰농도 합 실제 값이 또 나왔으니까. 그럼 20ml에 하나면 40ml에 몇 개? 2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건 전체가 19개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은요. 자, 봐요. 2-가 하나가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전하 균형을 합쳐서 0으로 맞추려면 1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NA는 최소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만 존재하면 전체 이온은 3개거든요. 그런데 합쳐서 19개가 되려면 16개가 더 있어야 되고 이 남아있는 16개는요. 그렇죠. 남아있는 거 1 플러스 1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전하 균형을 맞추려면 그렇죠. 반반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8개, 그리고 A도 추가로 8개. 그래서 여기 NA 개수는 합쳐서 몇 개? 10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쌤이 지금 구경권 이온은 녹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2V1, NaOH 2V1에 NA가 10개니까 여기 V1에는 5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온이 8개인데 양이온이 5개예요. 그럼 여기에 음이온은 몇 개? 그렇죠. 3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쓴 건 실제 개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NN 붙어있는 8대19라는 비에서 내가 N을 그냥 1로 깐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실제는 몇 개냐? 그걸 이걸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A의 몰 농도는 0.1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미리? 20ml거든요.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개수 나오니까 얼마? 그렇죠? 2ml 나오죠. 야, 1이 아니고 2야.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쓴 숫자, 요것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쓴 이온수의 2배를 하면 실제 개수가 나온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V1도 구하고 V2도 구하는데 변수 2개고 변수 하나니까 V1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몰농도 왜 줍니까? 음이온의 몰농도? 용액의 전체 부피를 곱해서 개수 구하라고요. 그럼 몰농도 나왔고요. 개수는 알죠? 8 더하기 1에서 9. 근데 실제는 곱하기 2 하라면서요. 그렇죠? 곱하기 2 합시다. 그럼 9이 그렇죠? 18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거 전체 부피 알겠네요. 3 쓱 지워지면 3, 6, 18, 6이니까 너 전체 부피는 120ml야. 다 합쳐서 120ml야. 근데 애가 20ml잖아. 따라서 이 V1은 50ml야. 요걸 아는 거고요. 50ml. 그럼 V1은 요거에 딱 아니다. 100ml죠. 미안해요. 100ml. 따라서 V1은 50ml가 되죠.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자, 어느 쪽이 할까요? 여기에다가 부피 곱할까요? 부피 곱한 것이 개수다. 근데 음이온수는 전체가 8로 잡았는데 양이온이 5개니까 음이온은 합쳐서 몇 개? 3개. 그거에 다시 2배 시켜주면 되니까 6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3, 2, 6, 2 오니까 너는 부피가 100이야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합쳐서 100mm, 50mm, 40mm니까 V2는 그렇죠. 10mm야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X? X가 뭐예요? 얘 몰 농도죠? 부피분의 몰수. 근데 몰수는 실제 몇 배? 2배 시켜줘야 되니까 부피 X부터 계산하면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부피는 50mm, 개수는 5 곱하기 2에서 10X 구했고요. 그 다음에 V1은요? V1은 그렇죠, 50. V2는요, 예,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슥슥 치워지고 계산하면 예, 25분의 1 이렇게 계산이 틀리지 않았으면 맞겠죠, 막.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알아놓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이고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돼 있죠. 화학 반응 기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A가 5Wg, 여기다 그림 그려서 한번 할게요. 제가 A가 5Wg이 있더라.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켰더라. 근데 주어진 자료 요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기체의 양은요 항상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 합이거든요. 근데 생성물은 C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이 4. 반응물이 좀 많이 남아있네. 그 C의 몇 배냐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너무 쉬운 게 여기에 1이라고 주어졌거든요. 이게 이 값이 1 되려면 그렇죠. 반응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only 생성물만 있고 집어넣은 건 다 사라졌다 이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A는 5Wg 다 반응했고 B는 4Wg 다 반응했고 그럼 저걸 가지고 쌤이 화학 반응식 아래쪽에는 뭐 쓴다 했지? 질량비 쓴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질량비는 몇 대 몇? 5대 4다. 그러면 질량 합 따라서 N은 얼마? 9다 해서 질량비를 내가 뽑아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X 구할 건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반응물은 얼마고 생성물은 얼마인가 그걸 내가 뽑아내야 되니까 쌤이 여기 오른쪽에는 C의 몰수를 지금부터 쭉 쓰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전체 몰수를 쓰고요. 여기에는 반응물 쓰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B를 조금 넣었으니까 남아있는 반응물은 A가 되고 여기는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고요. B를 많이 넣었으니까 남아있는 반응물은 B가 되는 겁니다. 대체? 그래서 이걸 가지고 X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저거 개수만 구하게 되면 이꼴 해가지고 A하고 C의 분자량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럼 요 개수 B를 내가 쓸 때 계산 분수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여기 C 개수 2대 있으니까 내가 L을 2라고 한번 써볼까요? A가 2개 생겼다. 여기서 B가 Wg 반응하면 A가 2개 C가 2개 생겼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4W, 4배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 C는 8개다. 됐죠? 그 다음에 더 넣어봐야 똑같으니까 C는 여전히 8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값이 4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C의 전체 개수가 몇 배냐죠. C가 2개인데 4 되려면 전체는 8이다. 따라서 A는 얼마? 예, 6이다. 합쳐서 8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Wg 넣었더니 A가 6이 남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여기는 A가 없잖아요. 그러면 C는 몇 개 더 생겼죠? 6개 더 생겼죠? C가 6개 더 생겼는데 A는 6개가 사라졌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비는 몰수 변합이니까 C가 6 변했을 때 A는 6 사라졌어. 따라서 A와 C의 개수는 같다가 되죠. 그래서 스몰 a는 2가 떨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C가 8개 생기려면 B는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1대2에서. 그럼 C가 8개 생기려면 B는 4개 있어야 되고요. 4W를 사라져보면 N은 6이 돼버리죠. 그러면 똑같이 C가 8개 생겼으니 B는 4개를 빼버리면 되고 왼쪽은 B의 개수요. 남아있는 B는 2개가 되고 합치면 10개니까요.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죠? C분의 전체 개수니까 X는 4분의 5. C의 분자량, A 분자량이요. 이 꼴만 쓰면 되잖아요. A 분자량 얼마예요? 2개가 5니까 2분의 5. C의 분자량 얼마죠? 2개가 9니까 2분의 9. 따라서 A와 C의 분자량 비는 몇 대 몇? 5대 9 떨어집니다. A가 5면 C는 9다. 그래서 답은 4분의 9의 5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형 문제죠. 그래서 저기 있는 자료만 해석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그 거의 킬러 문항 자체가 그냥 중킬러급만큼 좀 슉하고 좀 떨어져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듣는다고 그리고 내용 정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채우는 쪽으로 남은 9월까지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월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9월 평가원에서는 신유형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풀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현재 6월보다는 아까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항이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수능은요. 그래서 시간 싸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시험의 기본이에요. 시간 내로 뭐 이걸 풀어낸다는 거는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앞에 주요 문항들 몇 가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한 문항들을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씩 똑같은 문항을 반복하면서 패턴화 과정을 좀 거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6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